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펜앤더마이크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펜앤더마이크가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그 여론조사 공정주식회사에 이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그 여론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을 그 어느 정도 지지하느냐, 이제 이런 그 첫 번째 문항에서 말이죠. 지지한다가 31.5%, 지지하지 않는다가 66.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때도 말이죠. 20% 미만으로까지 막 떨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지금 탄핵 전국 속에서 또 비상계엄 전국 속에서 서서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다시 이제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0% 넘는 것은 꽤 놀랄 만한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아마 제가 볼 때는 비상계엄을 왜 할 수밖에 없는지,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말이죠. 좀 특이한데요. 서울이 34.8%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이 33.1%,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이 한 24.9%, 광주, 전남북은 이제 18.8%입니다. 대구, 경북은 이제 30%, 부산, 울산, 경남이 36.5%, 그러니까 서울보다 조금 높군요. 강원도, 제주도가 이제 37%로 집계가 됐는데요. 자주간 그 탄핵을 반대하는 책에서는 말이죠. 상당히 고무되는 숫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빨리 좀 안정이 되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윤 대통령의 친구 되는 석동연 변호사께서 말이죠.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말이죠. 경찰, 검찰 공수처 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탄핵 결정이 중요하다. 탄핵 심판이 중요하다. 그래서 형사에 대한 어떤 조사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 이게 옳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이죠. 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에부터 말이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이것은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내란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이죠. 경찰, 검찰, 공수처는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게 내란죄가 내란죄의 혐의로 조사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말이죠. 공수처나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서울시 이종배 의원께서 말이죠. 보도에 따르면은 오늘 공수처장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또 고발을 했다. 그런 이제 소식도 들려옵니다. 왜 지금 윤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고 행위가 내란이 아니고 내란죄가 아니냐. 또 다시 말하면 지금 구속된 군상 등 장성들도 내란 공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말이죠. 헌법과 법률에서도 내란과 내란죄는 엄격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법은 상식이잖아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거 있잖아요. 도덕은 아주 광범위하지만 법은 말이죠. 도덕 내에서도 이렇게 아주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꼭 인간이 지켜야 될 것을 말이죠. 권력으로, 제도로 지켜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그것을 벗어나면은 말이죠. 법을 벗어나는 겁니다. 법은 상식선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내란이나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말이죠. 국어사전에 보면은 내란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도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이라는 것은 나라 안에서 말이죠.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아주 큰 싸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내란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내전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란죄는 뭐냐? 바로 그런 정부에 반대하는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갖추고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되는 죄가 내란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란죄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말이죠. 그런 정부에 반대하는 위해서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갖춘 조직을 통해서 말이죠. 정부를 전복,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해서 독립을 꾀하거나 이것이 이제 국토 참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절. 어느 지역을 차지해서 독립을 꾀하는 거 말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 흔히들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이 해방구를 선언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란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내란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정부에 반대해서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고 그 행정부가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반대를 했습니까? 규모와 조직을 갖추었나요? 그리고 말이죠. 윤석열 정부 자신을 말이죠. 자기가 전복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국토의 한 지역을 말이죠. 참전해서 함부로 차지해서 독립을 꾀했습니까? 해방군을 선언했습니까? 그리고 헌법을 이리피는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무장 반란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란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가 말이죠.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자, 경찰, 검찰, 공수처 조사는 그건 지금 조사할 단계가 아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봐야 된다. 만약에 이런 날 말이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말이죠. 기각을 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내란죄로 구속 수감된 사람들 그거 어떡할 겁니까?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지금 지휘관들이 말이죠. 전부 직무정지가 되고 대리로 와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우리 남한을 지금 예의주시에서 보고 있을 겁니까? 군 체계가 지금 완전히 물러나게 만든 거, 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자, 그렇더라도 말이죠.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나가야 됩니다. 탄핵은 인용을 하지만은 윤 대통령이 한 것은 이것은 내란죄가 맞다, 안 맞다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리고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많이 회부되어서 말이죠. 재판 중에 있을 때에 무죄 추정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무죄 추정 원칙은 자기들한테만 적용이 되고 윤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자, 이제 우리 말이죠. 우리 이 세상에 완전히 미쳐 돌아간다 말이죠. 제가 처음으로 미쳐 돌아간다는 말을 아주 오래전에 썼는데 말이죠.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궁금한 것이 말이죠.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며칠 안 되어서 말이죠. 내란이다, 내란죄다. 경찰에서 말이죠. 검찰에서 그 다음에는 말이죠. 막 나섰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내란죄로 조사를 합니까? 지금 여기 말이죠. 우리 형법에도 그렇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헌법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법적으로 법에서 모든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 처음에는 말이죠. 군합발로 국회를 침범하고 군합발로 국회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은 말이죠. 당연히 군인들이 행정과 사법을 관장하고 질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관여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이죠. 우리가 좀 이성을 되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정치권들이 자기들이 욕심에 의해서 말이죠. 선동을 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이런데 말이죠.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님과 그분을 만나러 가서 그랬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말이죠. 정치 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마 사전에 서로 질문 답변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각본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된다. 이석연 변호사가 말이죠.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면은 정치 보복 할 거냐? 그러니까 나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럼 지금 되어지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만약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어지면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내전이 말이죠 바로 내란입니다. 자기가 집권을 위해서 말이죠. 싸우는 것이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란이라는 것은 말이죠.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인데 지금 말이죠. 이재명 대표 그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말이죠. 정부를 막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예산을 빵으로 만들고 말이죠. 감사원장, 경찰, 검찰, 특활비 전부 빵으로 만들고요. 국회의원들은 말이죠. 월급을 또 인상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있는 국민들이 없습니다. 지금 23번째나 탄핵을 했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서 국무총리까지 지금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지금 탄핵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 때는 말이죠.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을 못한다 그래놓고 지금은 또 임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선전, 그 다음에는 내란 속에 막 갖다 붙여서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전이다, 내란이다.
본인이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경찰, 검찰, 공수처는 말이죠. 이재명 대표, 그리고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내란 내지 소요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말이죠. 중립적으로 지금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인을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말이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한동훈이가 바로 말이죠. 국회로 막 도망을 갔습니다. 쪼르르 가서 말이죠. 불법이다, 위헌이다, 대통령 측을 중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권당의 말이죠. 대표가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검찰, 경찰, 이 사람들이 같이 의견을 맞춰서 하지 않았나. 이 모든 책임은 말이죠. 한동훈에게 있습니다. 한동훈은 말이죠.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가 지금 풍정통합해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은 말이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의 폐쇄 법안을 발의한 곳입니다. 그 사람들의 최소한은 말이죠. 비기독교인 내지는 반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말이죠. 전부 우리 한국교회 모두, 그러면은 모든 국민들은 이번 주 토요일 말이죠. 28일이죠. 나와서 우리가 광화문으로 나와서 외쳐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기도로 세운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기도로 세운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지금 선전선동에 속지 말고요. 중심을 잡아야 되고요. 법치국가는 법을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말이죠.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고는 지금 국어사전이나 헌법이나 형법을 봤을 때에 내란 죄가 아닙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내란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내란죄라면 국어사전 다 바꿔야 됩니다. 헌법과 형법 조문을 다 바꿔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힘을 내십시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